수많은 미모의 연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리즈 시절 연예인을 뽑아보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배우 브룩 실즈. 그러나 브룩 실즈의 탄생의 일화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흔히 막장 드라마 속 시어머니가 찾아와 그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는 거였죠. 이 장면은 브룩 실즈의 어머니가 첫 임신을 했을 당시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브룩 실즈의 어머니는 서민 출신이었던 반면 아버지 쪽 집안은 최상류층 부자였기에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도 이 둘의 만남을 극구 반대했었죠. 하지만 이 둘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덥석 혼인신고를 해버렸고 얼마 안 가 아이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이제는 며느리가 된 브룩 실즈의 어머니를 찾아가 그에게 돈 봉투를 툭 던져놓고는 우리 집 돈을 원하는 거라면 이걸로 충분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돈을 받아가는 대신에 당장 아이를 지우고 아들과 이혼할 것을 요구했죠. 시어머니는 돈을 주고 살아도 눈에 가시 같은 여자를 떼어놓았다고 안도했죠. 그리고는 곧바로 아들에게 새로 소개시켜줄 만한 상류층 여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시어머니는 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돈을 받아갔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이혼을 안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를 지우지 않고 몰래 낳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태어났던 아이가 바로 브룩 실즈였죠. 이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더욱 거세게 아들과 며느리를 압박했고 결국 모진 시댁과의 갈등을 버티지 못한 브룩 실즈의 어머니는 브룩 실즈가 태어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젖먹이 아이와 함께 세상 속에 덩그러니 던져진 30대의 여성은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딸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지만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아이, 그녀는 문득 이 아이를 연예인으로 키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브룩 실즈가 첫돌이 되기도 전부터 베이비 광고 모델을 구하는 곳마다 끊임없이 지원합니다. 이 목구비가 워낙 뚜렷하고 예뻤기에 고작 생후 11개월 만에 비누 광고에 출연하더니 이어 치약 광고, 샴푸 광고 등 활발한 아역 모델 활동을 이어갔죠.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에는 광고를 넘어서 아이의 한 화보집을 촬영하기까지 이릅니다. 귀족 같은 단아한 외모가 화보집을 따로 낼 만하다며 말이죠. 그런데 이때 찍게 되는 화보로 인해 브룩 실즈의 인생은 한순간에 망가져버리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화보가 누드 화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화보 촬영 직전까지만 해도 브룩 실즈 모녀는 그리 수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보를 찍자는 그저 아름다운 소녀라는 주제로 예술적 화보를 찍겠다는 말만 해줬고 선불로 돈을 주며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하게끔 유도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브룩 실즈의 어머니는 그저 딸을 더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보 촬영 당일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이상함이 느껴졌으니 촬영을 시작하자며 사진가가 갑자기 브룩 실즈에게 탈의를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화보를 출간하는 회사는 19금 잡지로 유명한 플레이보이였죠. 플레이보이 측은 일부러 계약서에 플레이보이가 아닌 신생 화보의 이름을 넣어서 마치 건전 화보를 찍을 것처럼 교묘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브룩 실즈는 졸지에 누드 화보를 찍게 됐죠. 이 사태에는 브룩 실즈의 어머니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몰랐다고 한들 이런 촬영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위협이 두려웠던 것인지 혹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딸의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 어머니는 결국 딸의 촬영을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화보는 출간되었고 브룩 실즈는 예상 외에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오죽하면 브룩 실즈의 사진을 찍었던 사진가가 브룩 실즈의 사진만 대량으로 인화해 따로 사람들에게 몰래 더 판매하기까지 할 정도였죠. 이 사진가는 훗날 73세로 사망할 때까지도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 여러 경로들을 통해 이때 브룩 실즈 사진을 죽는 그날까지도 팔아 넘겼었다고 합니다. 브룩 실즈의 화보 촬영은 그저 모든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화보 촬영 하나만으로 끝났다면 일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있었건만 문제는 이 화보로 인해 브룩 실즈 모녀가 생각지도 못한 달콤한 성공을 맛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브룩 실즈를 향해 수많은 러브콜이 들어왔는데 각종 광고 모델 요청은 물론 심지어는 주연을 시켜줄 테니
영화 데뷔를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있었죠. 1살 때부터 딸을 전국구 연예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브룩 실즈의 어머니로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이라는 제안은 도저히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브룩 실즈는 불과 12살의 나이에 한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프리티 베이비. 오늘날까지도 20세기 최대 문제작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 이제 브룩 실즈의 인생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끔찍한 어둠으로 향해 가죠. 여기서 브룩 실즈는 매춘을 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비윤리적인 장면이 워낙 많아 세계 곳곳에서 상영 금지 처분까지 받았죠. 그러나 미국에서만큼은 버지니아가 상용되었는지라 미국인들은 영화 속 브룩 실즈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기라는 걸 알고 보더라도 꺼림칙한 장면이 많았죠. 그러자 다시 한번 브룩 실즈의 어머니를 향해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어린 자기 딸에게 이런 역할을 시킬 수 있냐고 말이죠. 비난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영화를 보지도 않고서 비난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자신의 딸은 예술성 있는 영화에서 일종의 예술 행위를 한 것뿐이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종려상의 후보에까지 오르며 예술성 있는 영화라고 보는 영화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프리티 베이비에서의 출연은 논란의 중심이긴 했으나 임팩트가 워낙 컸던 배역이기에 브룩 실즈의 주가는 더욱 올라갑니다. 이후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의 표지를 장식한다든지 역대 최연소 모델로서 피플지 커버까지 장식하는 등의 신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키가 183cm에 달하는 롱다리로 인해 케빈 클라인의 켈빈 청바지 모델로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청바지 모델로 인해 브룩 실즈는 또 한 번 거대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마는데, 불과 15세 나이로 출연한 이 광고에서 나이에 맞지 않는 야한 행동과 발언을 해 청소년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거센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퍼를 장시간 동안 만지작거린다든지 속옷을 입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청소년 모델로 쓴 광고로서는 부적절해 보이는 장면이 많았죠. 게다가 목소리조차 과할 정도로 끈적거렸습니다. 이 광고는 온몸을 비틀는 괴상한 포즈로도 화제가 되긴 했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광고 속 브룩 실즈가 내뱉었던 이 대사였습니다. 청바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기에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선 넘는 광고 문구였다며 비난이 따랐죠. 이렇듯 브룩 실즈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에로틱한 쪽으로 상품화가 되어버렸고, 한번 자리 잡힌 이 이미지는 점점 더 강한 수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브룩 실즈가 다음에 출연한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15세에 촬영한 블루라군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10대 소년과 소녀가 단둘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인도와 떨어진 열대섬에서 남녀가 고립되었다는 설정이었는지라 마치 원주민처럼 옷도 거의 입지 않고 다니고 긴 머리카락으로만 상체를 가리고 다니는 등 노출 수위가 상당했죠. 심지어 이 영화 속 브룩 실즈는 러브씬까지도 연기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장면에서만큼은 대역을 썼다고 하나 일부라도 직접 연기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이 영화는 제작비의 10배를 벌어들이며 대응행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선물 배경으로 한 영상미 좋았다며 아카데미 시상식 촬영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죠. 영화 이후 브룩 실즈의 인기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즘 우리나라에서도 브로마이드, 책받침 등에 자주 인쇄되며 소피 마르소 PBK츠, 왕조영과 더불어 책받침 낼 때 여신으로도 불리던 시기였죠. 그러나 이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브룩 실즈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로틱한 이미지로만 소모가 되어버렸기에 10대에 불과했던 브룩 실즈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언제나 벌거벗은 듯한 창피함을 느꼈죠. 도발적인 섹시스타라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이 시기에 브룩 실즈는 첫 경험은커녕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순진녀였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철저한 통제 때문이었는데, 어머니는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남자인 친구와는 통화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게다가 연령대를 불문하고 남자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단둘이 만나선 안 된다며 최소 4명 이상이 모일 때만
남자와 만날 수 있다는 룰까지 정해뒀죠. 브룩실즈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순종하던 딸이었는지라 이런 룰들을 잘 지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가 시키는 건 노출 연기든 뭐든 출연해왔습니다. 어렸던 당시에는 그저 유명해진다는 건 좋은 줄로만 알았고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시키는 일이었기에 엄마 말대로 따르면 잘못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엄마에 대한 믿음이 사춘기를 지나며 큰 후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자신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노출녀가 되어 있었죠. 또래들 사이에서도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누드 연기, 러브씬 연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어딜 가도 그녀를 향한 음흉하고 끈적한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예쁘게 미개한 사람들은 그녀에게 난데없이 달려들어 덥석 안기도 했고 심지어 한 남자는 가위를 가지고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잘라가는 위험천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브룩실즈는 엄마 말만 듣고 야한 이미지로 연예계 활동을 해온 것을 이제서야 후회했죠.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누드 사진, 러브씬 연기 등 모든 치욕스러운 것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평범한 그 나이대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에 브룩실즈가 시도한 것은 연예계를 잠정 은퇴하고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선택이었죠. 이때부터 브룩실즈는 차근차근 대학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동안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공부에 뒤늦게 성적이 올라가는 성취감을 느껴가며 고등학교 시절 진심을 다했습니다. 어찌나 진심을 다했는지 그저 그런 대학도 아니고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프린스턴 대학에까지 입학 허가를 받게 되죠. 브룩실즈는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에 설렘 가득한 삶을 꿈꾸며 하루빨리 학기가 시작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을 불과 코앞에 둔 시점에 브룩실즈에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바로 한 신문에서 브룩실즈에 대해 상상도 못한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이 기사를 낸 곳은 다름 아닌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내신문. 브룩실즈가 입학할 것이란 걸 알게 된 대학 신문 측에서 그녀를 주제로 한 특집 기사를 출간했죠.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이 다름 아닌 브룩실즈와 잠자리를 갖는 7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브룩실즈가 우리 대학에 오게 되니 남자들에게 그녀와 잘 준비를 하라며 브룩실즈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내용과 저열한 농담들로 가득했죠. 게다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교내 신문은 기사 하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브룩실즈를 주제로 별도의 잡지까지 출간해 유머라는 명목으로 온갖 천박한 특집 기사들을 수록했습니다. 이 기사들은 꽤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브룩실즈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여성 전체를 싸잡아 비하한 수준이라며 거센 비난이 이어졌죠. 교내 신문은 그저 남학생들의 그릇된 성적 호기심과 집착을 풀자는 의도였다며 그저 유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브룩실즈를 향한 범죄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까지 있는 듯 선을 너무 넘어버린 내용이 많았어서 그런지 결국 학교 측은 신문의 편집장과 주요 기자들을 줄줄이 해임하고 남은 잡지들을 전량 소각하도록 지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됐던 사건이기에 당연히 브룩실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자신이 그토록 설레게 기다려왔던 대학 생활을 앞두고 학교 선배들로부터 조롱당한 꼴이라 그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브룩실즈가 프린스턴 입학을 취소하고 다른 학교로 진학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죠. 그러나 브룩실즈는 예정대로 프린스턴에 진학했습니다. 입학 전부터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을 딛고 이곳에서 성실하게 4년간의 대학 생활을 하게 되죠. 프랑스 문학을 전공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약 30% 정도의 졸업생만 받을 수 있다는 우등 졸업생의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이 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아이비리그 대학임을 고려해보면 이 우등 졸업을 위해 그녀가 얼마나 땀을 흘렸을지를 알 수 있죠. 학원만 해도 따라가기 벅찬 난이도였지만 브룩실즈 대학 시절은 기상천외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캠퍼스뿐만 아니라 기숙사 건물까지 몰래 잠입해 어떻게든 브룩실즈의 대학 시절을 찍어내려 했죠. 어떤 이는 건물 환풍구 속에 하루 종일 숨어서 사진을 찍어내는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파파라치들은 기숙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브룩실즈의 샤워하는 사진을 찍어오면 돈을 주겠다며 꼬시기까지 했죠. 이 소식을 친구들로부터 듣게 된 브룩실즈는 샤워실에서조차
사진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샤워를 할 때조차 수영복을 입고 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연예계 복귀 실패와 안드레 아가시와의 결혼 대학을 졸업한 브룩 실즈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명문대 학위까지 땄으니 자신을 싸구려 노출녀로 보는 시선은 차츰 사라질 거라 믿었죠. 이에 그녀는 다시금 연예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전과는 달리 노출이 전혀 없는 청순한 역할이나 진지한 캐릭터들 위주로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그런데 업계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업계인들은 야함이 없는 브룩 실즈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냐며 오히려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예전보다도 더 파격적인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브룩 실즈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죠. 그러자 업계인들은 공백기가 길어도 너무 길었다며 언제적 실력인 줄 아느냐는 모진 말까지 해댔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으로서의 긴 공백기는 브룩 실즈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캐스팅되는 영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출연작마다 줄줄이 흥행에 참패했고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오디션에서 선택조차 받지 못했죠. 정말로 업계인들의 말처럼 대중들은 굳이 건전한 브룩 실즈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줄리아 로버츠, 샤론 스톤, 데미 무어 등 신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다수 등장하며 브룩 실즈는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런 브룩 실즈를 가르켜 전성기 때 대학 간다고 4년이나 허비한 건 커리어를 망친 선택이었다며 이제 좋은 학위도 땄으니 그토록 원하는 평범한 인생이나 살아라며 비아냥거리는 이도 있었죠. 이렇듯 연예계에서만큼은 완전히 입지가 떨어졌지만 브룩 실즈는 이 시기 다행히도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꽤 큰 행복을 얻어냅니다. 바로 결혼에 꼴이 난 것이죠. 상대는 세계 랭킹 1위였던 당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 안드레 아가시였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보러 갔다가 그와 인사를 나누게 된 브룩 실즈는 거칠고 야성적인 그의 특유의 모습에 반해 연락을 하고 지내자고 제안했죠. 당시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인지라 둘은 팩스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장문의 편지를 주고받는 셈이 되어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았죠. 둘 다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잘난 척이 아닌 부모의 의지대로 지금의 직업을 가지게 됐다는 점,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 탑을 찍게 되면서 언론과 파파라치에 시달린 나날들. 이들은 마치 서로에 대한 심리 상담가가 된 듯 서로를 깊이 공감하며 마음속 깊은 비밀까지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깊은 호감으로 발전했죠. 결국 이들은 꽤 오랜 기간 공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 브룩 실즈는 남편에 대한 엄청난 반전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었죠. 약물 중독과 폭력, 이혼까지 이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때는 브룩 실즈가 미국의 국민 시트콤이던 프렌즈에 특별 출연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이 시트콤의 한 에피소드에서 브룩 실즈는 주인공 일행 중 한 명인 조이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는 여성을 연기했는데 급중 조이의 손가락을 핥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아가씨는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만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거칠게 차를 몰고 가버린 아가씨는 집안에 있던 트로피 진열장으로 가서는 그가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우승 트로피들을 가차없이 깨부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온 브룩 실즈는 산산조각 나 있는 트로피에 충격을 받았고 코미디 연기일 뿐인데 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당신이 날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세상 사람 모두가 날 비웃을 거야 라는 과민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뒤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당시 아가씨는 극심한 약물 중독에 빠져있던 시점이었던지라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였다고 합니다. 브룩 실즈는 당시만 해도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고 약 2년 후 아가씨가 직접 자신에게 털어놓고 나서야 너무나도 뒤늦게 남편의 중독 사실을 알게 됐죠. 트로피를 깨부순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아가씨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약물 중독은 당연히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세계 랭킹 1위였던 그가 브룩 실즈와 결혼하던 해에 무려 141위까지 폭락하고 말았죠. 반면 이 시기 브룩 실즈는 코미디 연기 쪽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며
30대에 접어들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든리 수잔이라는 시트콤으로 인해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죠. 승승장구하는 아내와 끝없이 추락하는 남편.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린 부부의 커리어는 집안에 큰 긴장감을 들이우게 했습니다. 브룩실즈는 이 당시 성공적인 재기를 했음에도 집에만 오면 늘 남편을 달래고 눈치를 보느라 성공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즐기지도 못했죠. 이 시기 아가씨는 약물의 기운 때문인지 시도 때도 없이 날선 반응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브룩실즈가 남편에게 웃으며 내가 늙어서 살이 쪄도 날 사랑해 줄 거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가씨는 정색을 하며 당신이 살찌는 꼴을 내가 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해.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브룩실즈로서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둘의 끝은 이혼이었습니다. 도화선이 되었던 건 아가씨의 중독 고백이었죠. 남편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은 브룩실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권했지만 아가씨는 아무 소용없어라고 재차 말하며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반응에 브룩실즈는 희망을 잃었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갈라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만이었죠. 브룩실즈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지쳤죠. 이혼 후 새로운 남자를 사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브룩실즈의 반려견이 의도치 않게 한 남자를 데려왔죠. 사건의 시작은 브룩실즈가 실내에서 친구와 만나던 중 갑자기 반려견이 손살같이 바깥으로 뛰쳐나가며 시작됐습니다. 당황해하며 쫓아가던 브룩실즈에게 마침 건물 밖에 있던 한 남자가 반려견을 붙잡아 데려와 주었죠. 브룩실즈는 감사 인사를 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브룩실즈는 그저 친절한 남자였다고 생각하며 금세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 한 방송 출연을 하러 간 브룩실즈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알고 보니 반려견을 찾아줬던 그 남자가 이번엔 자신이 새롭게 출연하는 방송의 작가였던 것이죠. 이런 뜻밖의 재회에 브룩실즈는 운명과 같은 끌림을 느끼며 이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진짜로 이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저 새로운 남자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잘못된 심리는 아닐까 싶어서 일부러 결별을 고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 만큼 이 남자를 그리워했고, 결국 남자로부터 나를 먼저 차버린 건 당신인데 왜 자꾸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냐 하며 농담 섞인 진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브룩실즈는 자신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깨달으며 결국 다시 연애를 이어가 결혼까지 하게 됐죠. 둘 사이에는 곧 어여쁜 딸까지 태어났고, 이제 브룩실즈는 첫 결혼의 실패를 딛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 브룩실즈에게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바로 톰 크루즈와의 공개적인 싸움입니다. 산후 우울증 공개와 톰 크루즈와의 논쟁 사건의 시작은 브룩실즈가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빠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이야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대이지만 당시만 해도 산후 우울증이란 것이 대중적인 개념이 아니었죠. 우울증을 호소하는 일을 그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사회적 낙인을 찍기까지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도움 요청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했던 사람이 많았죠. 그러나 브룩실즈는 자신의 산후증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아가며 극복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투병기를 기록한 회고록을 출간해 산후 우울증이라는 개념을 대중화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브룩실즈를 보며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톰 크루즈가 나서서 공개적 비난을 한 것입니다. 톰 크루즈는 브룩실즈의 항우울제 복용이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우울증은 비타민과 운동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은 사이비 과학이다. 정신과 약을 먹어선 안 된다면 우울증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룩실즈는 오히려 브룩실즈 재판을 들며 톰 크루즈를 설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상을 굽히지 않았죠. 이 방송을 본 브룩실즈는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보내 톰 크루즈는 산후 우울증을 겪어본 적이 없다. 출산의 여성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그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는 톰 크루즈는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나 구하는 데 집중하고 산후 우울증은 각자 여성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도록 내버려 두라고 쏘아붙였죠.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우울증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우울증의 치료법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준 셈이 됐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자 톰 크루즈는 브룩실즈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워낙 정중한 사과였는지라 브룩실즈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결혼식에도 하객으로 참석해 축복을 빌어줬죠. 이후에도 톰 크루즈는 미안한 감정이 남았는지 약 10년에 넘는 세월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브룩실즈의 집에 고급 케이크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현재의 브룩실즈, 60세의 기품. 올해로 브룩실즈는 딱 60살이 되었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드문드문만 활동했기에 그녀의 근황에 대해선 온갖 떠도는 말들이 많았죠. 나이가 들수록 각지고 남성적인 외모가 되어간다는 것에 거인증을 앓고 있다는 정보가 퍼지기도 했고, 외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브룩실즈의 나이든 모습이라고 잘못 알려졌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퍼진 이후 브룩실즈의 근황에 대한 검색이 확 늘었죠. 브룩실즈는 이제 전성기 때의 외모만큼은 아니지만 60대가 된 지금은 또 그 나이답게 꽤 세월을 품은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두 딸을 두고 있으며 작년에는 넷플릭스 영화 신부의 어머니에 출연하는 등 영화계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